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통령은 부디 칼을 거두시라. 김태일 장한대 총장. 정월 보름 달빛을 받아 칼이 차갑게 번득인다. 이미 여러 사람을 친 칼이다. 이준석을 자르고 나경원을 베고 안철수를 찔렀다. 비빔밥이라는 화려한 개념으로 잡탕정당을 한 그릇에 담으려 했던 이준석도 몸 아끼지 않고 정치 현장을 누볐던 보수정당의 오렌지킴이 나경원도 정권교체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중도정치 자산을 다 털어넣었던 안철수도 바람을 가르는 칼날에 풍비박산했다. 강호무림의 최고 칼잡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솜씨다. 칼끝을 겨누기만 했을 뿐인데 유승민은 깊은 내상을 입고 주저앉았다. 칼은 전후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앞정부의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장관, 청와대 정책참모,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도 칼끝이 왔다 갔다. 어떤 이는 칼 등에 맞아 멍이 드는 정도이고 어떤 이는 칼날에 살짝 스쳐 피만 조금 비칠 정도지만 어둠을 가르는 칼의 궤적이 공포인 것은 분명하다. 그 칼끝이 종국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대표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두려움은 끝이 없다. 칼이 파고드는 자리도 거칠 게 없다. 앞정부의 정책, 인사, 말, 판단, 민간단체의 활동 등 모든 곳에 날이 시퍼런 칼이 닿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 자원은 크게 세 가지다. 칼, 돈, 말이다. 물리적 힘이 있어야 하고 인민의 삶을 추스를 경제적 힘도 있어야 하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설명의 힘도 있어야 한다. 칼은 꼭 필요한 권력의 수단이라 하겠다. 국가는 폭력의 독점기관이며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대통령이 칼을 쓰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정해야 한다. 꼭 사용해야 할 때 써야 한다. 정당성의 옷을 입은 폭력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쓰고 있는 칼은 걱정스럽다. 공정한가? 필요한가? 적절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다. 이준석을 날려버리고 나경원의 무릎을 꿇리더니 안철수마저 적으로 몰아붙이자 보수 진영 내부까지 술렁이고 있다.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의 일에 이렇게 벌거벗고 덤비는 건 근 몇십 년 정치사에서 보지 못한 장면이다. 칼의 술은 현란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것이 칼의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헤집고 드는 칼날도 걱정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법을 어기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하지만 의문한 칼 놀림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으니 저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민주당은 피를 흘리며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서 있는 형국이다. 칼자루를 쥔 쪽이 여럿이라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검찰, 감사원 등 강제적 국가기구들이 망라하여 나서고 있다. 이 기구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다. 대통령이 총장으로 머물렀던 검찰, 원장이 정치판 진입의 디딤돌로 삼았던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칼의 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절제가 으뜸 덕목이라는 얘기다. 일전에 조선의 나폴리로 불리는 경남 통영을 둘러보았다. 여행의 백미는 조선 후기 해군 총사령부라 할 삼도수 군통제영이다. 출입문이 현판 지과문 이 일행의 눈길을 끈다. 멈출지, 창과, 칼을 내려놓자 싸움을 그만하자 이런 뜻이다. 초전박살 같은 구호만 보아온 터라 전쟁지휘본부 출입문에 붙은 글자로는 뜻밖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 말이 칼 쓰는 사람들의 진정한 꿈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에 파자라는 것도 전쟁 지휘부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짐작하게 했다. 제대로 된 무는 칼을 쓰지 않는 경지라 하겠다. 해군 지휘본부의 객사 현판은 세병관이야. 은하를 길어와 무기를 싣는다. 만화세병, 출입문 현판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 칼은 절제해야 하고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칼의 꿈이라 하겠다. 한때 조선 제1의 검으로 불렸던 대통령도 그러한 칼의 잠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칼을 쥔 팔뚝의 힘으로 탈탈 털어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주고 지친 이를 위로해주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칼을 쓰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할지 모르나 과하다. 대통령은 칼을 거두어야 한다. 보수의 영혼이 필요한 보수여당 이하경 논설고문. 자유만능주의 탓에 민생 파탄. 야당 공세에도 정쟁 삼매경. 평준화로는 평등 못 이룬다. 자유, 소중함 일깨운 보수정신. 한국 정치에서는 볼 수 없나? 보수의 영혼이 필요한 보수여당 자유와 평등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자유를 선택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언론사 논설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등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정책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권 핵심부를 에워싼 586분 좌파 운동권 출신의 서슬 펄언 기세에 눌려 당내에서 자유란 말은 입도 뻥긋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고까지 하던 지경이었다. 아무리 그런 시절이었지만 법학도 출신인 그에게 자유 없는 평등의 추구가 가져올 국가적 재앙이 너무도 뻔했을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과 옛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참담한 몰락이 그 사실을 웅변한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간다는 슬로건이 그럴싸했지만 누구도 열심히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했다. 저서 역사의 교훈조로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문명사학자 윌 듀런트는 이 문제를 보다 직설적으로 요약했다. 자유와 평등은 불구대천의 영원한 스원 앤드 에버레스팅 원수다. 평등이 활개치면 자유는 죽어버린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이 번영을 지속해온 것은 공화, 민주 어느 정권에서건 항상 자유를 우선으로 한 덕분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국회의장은 친정 민주당 의원들의 평등 우선 입법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당대표도 지낸 당내 최고참 정치인이었던 그가 생각 따로 행동 따로였던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유가 먼저라니. 평등에 반대한다는 거냐, 거두절미하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런 공세를 한두 마디로 반박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수많은 요소와 변수가 얽히고 설켜 다양한 결과물을 빚어내는 복잡계다. 의도와 결과가 엇박자 내기 일수인 복잡계를 헤쳐나갈 첫 번째 열쇠가 개인의 자유다. 자유 없이는 각자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제대로 나눠 가질 성과를 낼 수도 없다. 18세기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평준화하려는 자는 결코 평등화하지 못한다고 일깨운 이유일 것이다. 그가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린 것은 당시 맹위를 떨쳤던 마르크스 평등주의에 맞서 자유주의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버크는 진실과 인기 사이에서 양자택일한다면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모두를 수렁에 빠뜨리는 평등 우선 선동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리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토로였다. 6년 만에 거리 집회에 나선 민주당의 요즘 모습은 한국 정치가 이런 진실의 순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상황임을 절감케 한다. 난방비 폭탄 등 치솟는 생활물가를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곧장 연결시키고는 보수 정권이 자유만능주의를 앞세워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다는 단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이념, 가치 논쟁의 필요성을 더욱 키운다. 답답한 것은 집권 보수 여당의 대응이다. 다음 달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전체가 온통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깝고 진짜 대리인이냐는 진윤 논란에 빠져 그런 기회를 날려보내고 있다. 평등주의를 전가의 보도로 삼는 야당의 파상적인 정치 공세에 자유의 가치로 제대로 한판 붙는 무대가 돼야 할 당 행사가 이전 투구 정쟁으로 소모되고 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차례나 언급하며 제시한 국정 키워드 아닌가. 영국 보수당 대표를 지낸 마이클 하워드는 야당 시절이던 2004년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한 보수주의 강령을 발표해 반대 진영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로 시작되는 16개 신조는 국민이 인간 본연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는 다짐으로 남 탓을 하지 않는 성숙한 자유사회 실현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의 보수 여당은 어떤 성찰을 내놓을 건가?